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3년간 이 라이브로 인증해드린 NBA와 그리고 이제는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생방송 또는 제 방송국 게시판으로 다들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못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게시판에다가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정리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날짜부터 그리고 이제 뭐 내용들과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렸으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TV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랑 달리 뭐 댓글 같은 걸 돈 주고 못 삽니다. 모든 게 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투명하게 제가 공개를 해 두었으니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적중 일자 다 표기해 드립니다. 뭐 연패 구간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이런 적중 일자를 가리는 꼼수 쓰지 않고요. 뭐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도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하루 패키지로 진행을 합니다.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중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11월 시작할 때부터 1일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통산 제가 방송을 3년 3개월 정도 해봤는데 매년 이제 3년 동안 매년 제가 11월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11월이 되면 뭐 NBA부터 시작해서 뭐 축구, 주간 성적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일 우리가 주간 적중으로 출발을 해서 금액업 구간 3연승 그리고 오늘 금액 4배 올려간 NBA 중강 승부까지 적중해 줬고 또 주간 같은 경우 오늘 싹쓸이 올킬 났습니다. 이걸 올킬 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올킬 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주간 축구 또한 아챔 또한 이미 한 박스 적중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또 올킬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죠. 11월 어쨌든 적중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로파 총 9경기와 그리고 NBA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NBA 한 경기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짤츠부르크와 고 헤드 이글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잘츠부르크랑 고 헤드 이글의 경기입니다. 글쎄요, 잘츠부르크가 오늘 정배를 받았는데 정배를 받은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물론 고 헤드 이글이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그때 역배 만들었던 경기였죠. 그때 아스톤 빌라였나요? 그 정말 쓰나미 구간 한번 나왔었던 그 경기였는데 고 헤드 이글의 강점은 네덜란드 팀이기 때문에 수비는 안 되지만 공격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이런 유로파에서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를 만나더라도 일단 득점은 할 수 있는 팀이 바로 고 헤드 이글인데 잘츠부르크가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정말 못하잖아. 얘들이 최근에 유럽 대항전 11경기 중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패배입니다. 10패입니다. 10패. 11경기, 11경기 중에서 10번의 패배. 그게 현재 지금 잘츠부르크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츠부르크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점률이 너무 커요. 경기만 했다면 뭐 멀티 실점은 꾸준하게 또 이제 허용하는 팀이 또 잘츠부르크이기 때문에 이게 잘츠부르크가 정배일 이유가 없는 이제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고아이들 이글 같은 경우에 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네덜란드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오바적으로 3.5긴 하지만 오바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래도 고어헤드 이글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에 역배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 아니면 프렌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거는 그냥 오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지 모르까 일반승은 그렇게 구미가 당겼던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바젤과 그리고 FCSB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거 그 NBA에서 브루클린 역배 잡아들였던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똥 대 똥 경기면은 저는 배당률 더 높은 걸 고르겠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은 바젤과 그리고 FCSV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젤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잘한다라는 거죠. 뭐가 됐던 간에 홈 경기에서 이제 수비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유로파에서 가장 안정감 있게 말씀드리는 네 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옹, 그리고 세 번째가 아스턴 빌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 이렇게 네 팀인데, 제가 안정감 있다, 그리고 항상 형들한테 긍정적으로 프리뷰를 해드리는 팀들의 공통점은 일단 홈 경기에서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지 않는 팀, 이런 팀을 제가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뭐 어쨌든 바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워낙에 클린시트 비율이 높은 그런 좋은 수비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바젤의 또 문제점도 홈 경기에서 득점 비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쨌든 홈 경기에서 무득점 비율이 높은 건 무실점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득점 비율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FCSV의 그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도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력도 괜찮은 팀이고, 리그에서 지금 3연승 달리고 있는데 경기당 평균 이제 멀티 득점 이상씩 또 꽂아주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바젤이 이긴다면 1대0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또는 이거는 1대1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잘 써먹는 이 고배당, 무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바젤 무 아니면 햄무로 고배당 한번 활용해 보시고, 공통적으로는 언더바 언더, 이건 1.1대0의 바젤 승리 아니면 1대1 무승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트레흐트와 그리고 포르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포르투가 배당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포르투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겠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트레흐트란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포르투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를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네, 포르투를 우리가 리그에서 봅시다. 리그 한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원정 경기 지금 6연승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의 강점은 이번 시즌 어쨌든 이제 스쿼드 강화를 잘했고, 선수들이 뎁스의 퀄리티도 좋고, 또 포르투는 제가 좋아하는 1선부터 3선까지 모두 득점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득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팀이 원정 경기 문제점이 직전 제가 그 노팅엄 경기 유로파에서, 그때도 제가 형들 이거 포르투 프랜승 너무 몰린다, 우리는 이거 포르투 프랜승 나도 보긴 하는데 가지 말자, 이거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포르투 프랜승이 구매율이 정말 높았어요. 근데 그거 노팅엄 역배 뜨면서 깨져버렸죠. 정배 뜨면서 깨져버렸죠 그때. 그러니까 포르투가 원정 경기에서 유독 수비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유로파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위트레흐트도 최근에 보면은 뭐 유럽 대항전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포르투가 질만한 경기는 아닌데, 압도적으로 뭔가 게임을 끌고 올 만한 느낌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르투 승리를 챙겨 가시면서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도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대0 승리 아니면 2대1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1대0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포르투 승, 포르투 햄무랑 언더까지 이렇게 세 구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니스,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제가 항상 상성의 스포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프라이부르크도 원정 경기를 못하는 팀은 아니긴 한데, 이제 원정 경기만 갔다 하면은 얘들이 이제 득점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오늘 유로파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팀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경기에서 이 클린시트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 이 뭐 저기 어디야, 유럽 대항전에서도 보면은
유독 프랑스 팀을 상대로도 이 클린시트 경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반대로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경기에서 이 무득점 비율도 꽤나 높기 때문에 대개 무 아니면은 뭐 정말 어거지 승리 이 정도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프라이부르크가 역배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프랜승이겠죠. 프랜승 비율, 프랜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 개 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이 니스가 독일 팀을 상대로요, 최근에 50년간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대항전에서 니스가 뭐 많이 진출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실 나갔을 때 독일 팀을 상대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50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프랜승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무승부나 프라이부르크 역배승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바 언더까지, 그러니까 뭘 써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다 써먹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랭과 그리고 언더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빌라 그리고 텔 아비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죠. 오늘 경기 중에서 유로파에서 가장 낮은 배당 1.1배당을 받기도 했고요. 뭐 아스톤 빌라의 사실 유로파 리그 성적은 우리가 믿고 보셔도 됩니다. 직전 경기 고와이드 리그한테 따였는데 뭘 믿고 보냐?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팀이 원정 경기냐 홈 경기냐. 홈에서의 아스톤 빌라는 극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스톤 빌라가 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만큼 유로파에서의 경기냐 리그 경기냐라는 건데, 유로파에서의 홈 경기 아스톤 빌라는 그냥 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요, 오늘 맞붙게 될 마카비 텔 아비브가 잉글랜드 팀 상대로 승점 자판기입니다. 얘들은 이제 잉글랜드 팀이랑 경기를 했다라고만 하면은 무조건 다 실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잉글랜드 팀 상대 한 4경기 동안 이제 평균 실점률을 보시면은 평균 3실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양 팀의 오늘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 빌라승, 마헨승, 오바, 3.5지만 오바까지 뭐 4대1, 4대0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빅토리아 플젠과 그리고 페네르바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간 축구 뭐 지금 유로데이터 받아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주간 축구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구간을 사용을 해서 이미 한 박스가 적중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최근에 축구를 볼 때 이런 걸 되게 잘 봐. 다득점이 날 경기와 그리고 그 다득점에서 역배가 뜰 만한 경기들을 좀 많이 잘 보는 편인데, 오늘 빅토리아 플젠과 페네르바체가 그런 유형의 경기이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상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페네르바체가 많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 빅토리아 플젠이 터키 팀을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유럽 대항전 통틀어서 무승입니다. 무승. 반대로 페네르바체는 체코 팀을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무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쨌든 페네르바체가 상성상 터키와 체코 리그의 상성상 페네르바체가 오늘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는데, 자, 그러나 이걸 봐야 돼요. 페네르바체의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도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빅토리아 플젠은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AS 로마도 형들 역배를 때리면서 잡아내기도 했고, 그 구간을 다득점으로 역시나 잡아냈습니다. 빅토리아 플젠의 강점이에요. 많은 득점 속에서 게임을 가지고 오는 홈 경기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빅토리아 플젠인데, 빅토리아 플젠도 그렇고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둘 다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두 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빅토리아 플젠이랑 페네르바체가 제가 최근에 뭐 EFL이나 또는 뭐 K리그나 J리그를 프리뷰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다득점이 날 수 있는 팀들의 어떤 공통점, 1선 그러니까 투톱 구간에다가 뭐 투톱이나 원톱 구간에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니라 이 두 팀은 1선, 2선, 3선이 거진다 골이 터지는 그런 팀들입니다. 진짜 얘네들 그 골 분포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두 자릿수 득점이 터지고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플젠의 듀르심미가 이제 9골로 가장 높은데, 나머지 선수들 3선까지가 다 골이 골고루 분포가 다 되어 있어. 그만큼 뭐 어쨌든 적은 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토리아 플젠의 역배 그리고 프랜슨 그리고 오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페렌체 바로스 그리고 루도 고레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기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페렌체 바로스의 최근의 기세가 상당히 좀 매섭기는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루도 고레츠의 원정 경기가 너무나 문제죠. 어쨌든 루도 고레츠도 오늘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대한, 얘들은 항상 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거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어쨌든 루도고레츠의 원정 경기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항상 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가 원체 좋지 못한 팀이 루도고레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루도고레츠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이유도 실점 비율입니다. 실점 비율도 좀 많이 높기도 하고, 양팀 맞대결 성적 또한 페렌체바로시가 좀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3승 2무 1패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죠. 생각보다 애들이 좀 자주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페렌체바로시의 이번 시즌, 이번 유로파리그 현재까지 무패 행진 2승 1무를 달리고 있다. 페렌체바로시는 제가 최근에도 유로파리그 가져갈 때 은근히 좀 주력 재료로 좀 활용을 잘했던 팀입니다. 얘들이 좋은 게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오늘 홈팀 중에서 사실 공수 밸런스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호 페렌체 바로스 일반승과 마헨승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까지 3대0 스코어도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렌승, 페렌, 마헨, 페렌,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인저스랑 AS 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가 지금 유로파에서 2연패, 이거는 심지어 홈 경기에서 2연패인데 이게 AS 로마의 역사상 이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 2연패가 정말 손꼽거든요.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인데 최근에 지금 홈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좀 다소 아쉬운 유로파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레인저스, AS 로마, 오히려 AS 로마가 현재 지금 유로파 연패이기 때문에 배당을 더 잘 받은 경기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레인저스란 팀은 뭐 최근에 유로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인저스는 유로파 리그 급 팀이 아닙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을 내는 팀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얘들이 지금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6연패의 과정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점 비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홈이건 원정이건 실점에 대한 비율 자체가 워낙 큰 이제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AS 로마가 오히려 배당을 잘 받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경기긴 하나, 배당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우리가 AS 로마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 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AS 로마의 결장자가 좀 있긴 합니다.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 그리고 주전 골키퍼까지 모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당이 오늘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승, 그리고 로마 마헨 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이나 뭐 3대1 이렇게 스코어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레알 베티스 그리고 리옹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여러분들 리옹이 역배를 받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오늘 리옹 역배승 쪽으로도 많이들 보실 것 같긴 한데, 리옹이 지금 유로파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로파에서 지금 3연승인데 제가 이번 시즌 유로파 이번에 리옹 첫 유로파 첫 경기 프리베드릴 때 제가 이거 이제 주력으로 가져갔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력 몰빵이었나? 드렸던 걸로도 S급 주력으로까지 드렸죠. 리옹의 이번 시즌의 강점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최다 득점과 뭐 최소 실점 이런 느낌의 팀이기 때문에 지금 유로파 3연승 하는 동안 얘들이 무실점입니다. 5득점에 무실점이야. 그만큼 확실히 공수 밸런스 유로파 한정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고, 또 리옹이 원정 경기를 못하지도 않아요. 리그 경기 놓고 봤을 때도 원정 경기에서 클린시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이라서 사실 이번 시즌 리옹은 많은 실점을 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배 배당이 적절하게 떨어졌을 때 정배로 가져가기도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역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뭐 레알 베티스의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10경기 하는 동안 1패밖에 없기도 하고, 또 홈 경기를 워낙 잘하기도 합니다. 홈 경기 최근에 6경기 중에 5번이 승리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를 잘하기도 하는데, 다만 리옹의 역배는 이거는 저도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배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베티스도 지금 최근에 뭐 기세가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보면서 저는 이걸 리옹 프랜승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리옹 역배 이제 너무 좀 군침 도는 구간이긴 하네요. 어쨌든
자, 그다음은 피닉스랑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들 맞다. 베티스 리옹 경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포항이랑 템피로버 경기에서 템피로버가 오늘 역배 24.5배당 받았는데 이거 제가 형들한테 역배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1대 0으로 오늘 계속 앞서다가 막판에 한 골 먹고 무가 떴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뭐가 됐던 간에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팀들이 역배를 받으면 역배를 가도 되기는 한데 홈팀의 기세가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됐던 간에 꾸역꾸역 무는 뜨긴 하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자, 그 다음에 피닉스랑 LA 클리퍼스 경기 오늘 딱 하나 있는 NBA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 딱 하나 있는 NBA 경기인데 일단 뭐 다들 클리퍼스가 왜 역배야? 이러면서 이제 클리퍼스 쪽 보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 두 선수가 모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피닉스가 지면 주작인 경기입니다. 이거는 피닉스가 져서도 안 되는 경기고 이건 질 수가 없는 경기예요. 경기가 라인업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직전 레이커스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생각보다 너무 큰 점수 차이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유가 바로 카와이 레너드 때문입니다. 와, 근데 레너드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레너드가 이제는 그래도 한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 능력치에 있어서 이제는 레너드가 수비 1황이었던 시절이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전에서 카와이 레너드 빠지자마자 포스트 수비가 그냥 붕괴가 됐어. 그러니까 레너드는 본인이 개인 수비 1대1 수비에도 능력치가 있지만 그 나머지 자원들의 수비 능력치를 끌어올리는데도 충분히 일조를 한다라는 거를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제임스 하든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임스 하든이 직전, 그러니까 피닉스가 이미 그 클리퍼스랑 경기를 한번 했죠. 이번 시즌 초반에. 그러면서 그때 클리퍼스한테 120실점을 하면서 크게 한번 무너졌었는데 그때 많은 득점에 가장 크게 힘을 냈던 선수가 바로 제임스 하든입니다. 그때 제게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얘가 30득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임스 하든이라는 스코어링 자원이 오늘 또 빠져버린다? 공수 밸런스가 그냥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클리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잭까지 내보냈잖아요. 걔 이름 기억 안 난다, 형들. 걔 누구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난다. 클리퍼스의 그 슈터 형들아. 누굽니까? 2번 뛰던 애. 이름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저기 갔잖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노먼 파웰이 이번 어디 갔죠? 아무튼 노먼 파웰이 파웰이 이번 형들 어디 갔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냐? 하여튼 파웰까지 클리퍼스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클리퍼스에는 없어요. 공격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마이애미 스코어링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꼽아봤자 이제 뭐 해봤자 바툼인데 사실 클리퍼스는 이 정도의 라인업으로 제일런 그린이 복귀하는 피닉스를 상대를 한다?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바치의 어떤 포스트 오펜스도 마크 윌리엄즈라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좋은 디펜더, 빅맨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바치의 힘도 사실은 그닥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번에 크리스 폴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 던을 놨다라는 거는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지금 크리스 폴에 대한 기대값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피닉스가 지면 안 되는 경기이긴 한데 뭐 NBA가 한 경기밖에 없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날은 배팅 안 합니다. 왜냐면 얼마든지 이제 주작이 날 수가. 이번에 형들 NBA 그 승부 조작 사건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국내 경기도 제가 월요일에 한 경기 있는 경기는 안 가져가요. 그게 무조건 몰리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NBA도 한 경기가 있고 최근에 승부 조작이라는 뭔가 어수선한 상황이 한번 있었잖아. 저는 한 경기 있을 때는 안 가져갑니다. 어쨌든 형들이 뭐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분석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닉스가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피닉스가 오늘 받은 1.5배당 배당 졸라 잘 받은 겁니다. 한 1.2, 1.3 받아도 할 말 없는 경기였는데 1.5면 정말 배당 잘 받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가져가진 않겠다. 그래서 피닉스 승리, 그리고 피닉스 마헨 승리, 언더바는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런 그린은 여러분들 제가 학수고대하던 선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선수고 올라운더 3점 되고 수비 되고 외곽에서 볼 무빙 좋고 뭐 그러니까 스타성도 좀 있고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휴스턴에서 잘했고 어쨌든 제일런 그린의 어쨌든 이제 복귀는 피닉스에게는 무조건적인 플러스 이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요까지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간 축구는 지금 잘 되고 있나? 아 셀랑고르 2대0 하하 자 셀랑고르 여러분들 2대0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뭐 셀랑고르가 혼자서도 오바를 낼 수 있다 역배 오바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셀랑고르가 한 골 또는 페르시브 반동이 한 골만 더 넣어주면 오늘 주간 축구도 올킬입니다. 아 정말 이왕 해보는 거 여러분들 한번 싹 다 주간 축구까지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진짜 11월 미쳤거든요. 항상 매년 11월은 제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올해도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또 따라와 주시면 그만큼 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이번 주 주말쯤에 제가 이제 해외 축구 많을 때 고배당 같은 거 한번 구독자 게시판에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